박사님,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인데요. 직경이 100나노미터 이하인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에서 생수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무려 24만 개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체 내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만 나노플라스틱은 DNA 크기라 체내 침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플라스틱 중 90%를 차지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그대로 배출되고 10% 정도를 차지하는 나노플라스틱은 인체로 들어와 축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다나 흙에 버려진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나 해조류, 조개류, 그리고 땅에서 자란 식물이나 과일, 채소류들, 그리고 이것들을 먹은 초식 동물, 이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축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 형태로 섞여 있습니다. 미세도 무서운데 나노까지. 그런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미국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9개 국가에 11개 생수 브랜드 259병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93%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는데요. 네슬레 퓨어 라이프의 경우 1리터당 1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된 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WHO에서 발표하기를 150μm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흡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마이크로미터 미만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지요. 2022년 네덜란드 연구팀은 실험 대상 22명 중 17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P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 폴리에틸렌, 스틸렌 계열 등이 인체의 혈류에서 최초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체 내로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됨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배출 안 되고 인체에 축적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기만 했었던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생수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요. 인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프탈레이트와 파라벤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로 주로 PVC 제품에서 발견되고, 파라벤은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주로 환경 호르몬으로서 여성 질환인 유방암,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갑상선 등과 같은 내분 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성장과 전이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항암제의 내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암세포가 폴리스틸렌에 노출되면 암세포의 성장이 74%나 빠르게 되고 전이 속도도 최대 11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염증, 면역기능 저하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종이컵, 생수, 종이호일, 티백 등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식당에서 밥 먹고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을 종이컵에 하시죠. 종이컵에서도 뜨거운 물을 부으니 나노플라스틱이 다량 응출되었습니다. 22도에서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100도에서는 5조 1천억 개가 용출되었습니다. 10분 이상 방치 시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종이컵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어떤 컵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금방 우글거리거나 어떤 컵은 한참 동안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LDPE와 HDPE의 차이입니다. LDP는 원래 110도까지는 괜찮아야 하지만 저밀도라 100도 아래에서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코팅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ADP로 코팅되어 있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PE로 코팅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렴한 LDPE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HDPE라 해도 저지를 쓰면 미세 플라스틱이 응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생수병은 1ml당 1억 개가 넘는 나노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수원이 이미 오염되었거나, 둘째, 물은 깨끗한데 생수병에 담을 때 들어갈 수 있고, 셋째, 생수병 제조 과정에서의 가능성, 넷째, 생수병이 장시간 햇빛이나 여름철 고온에 노출 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확실한 것은 생수병 만드는 사출 과정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가수분해로 분자사슬이 끊어져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수병을 고압 세척 후 건조시키고 그 내부를 닦아낸 다음 물을 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 문제와 세척 시 생태계로 흘러들어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중금속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 대신 종이 호일에 생선이나 음식을 굽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후라이팬으로 요리할 때입니다. 후라이팬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종이 호일에서 실리콘 코팅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스며들게 됩니다. 종이 호일을 높은 온도로 가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티백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서양에서 티백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티백을 95도의 물에 5분간 넣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니 티백 하나에 116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나노플라스틱은 31억 개가 발견되었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지만 실제 인체 유해성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티백을 먹게 된다면 2분 이하로 우려서 드시면 그나마 미세 플라스틱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시는 물, 폐류, 동식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매일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1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의 한 연구팀이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돗물이 경수인 중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수돗물은 석회질이 안 들어간 연수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거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돗물 자체에 없으며 정수기의 역삼투압에서도 쉽게 거를 수 있고 생수업체의 정수 과정에서도 쉽게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돗물은 송수관 과정에서 녹물의 위험성을 비롯해서 아파트의 경우 대형 물통에 담아놓은 물을 쓰기 때문에 100% 깨끗한 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죽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돗물이나 생수는 미네랄로 인해 몸속으로 들어와 산성에서 약 알칼리로 변화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미네랄이 없는 산성물을 계속 먹으면 몸의 산성화로 인해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속된 산성화로 pH 7.4에서 pH 7.3으로 떨어지면 장기 기능 저하, 부정맥, 암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pH 7.0이면 사망하게 됩니다.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은 중화를 위해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소모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는 냉온수이기 때문에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이슬이 맺혀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수많은 연구자료에서 수돗물보다 정수기 물의 세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 세균, 병원 성대장균, 녹농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필터를 자주 교체하지 않는다면 세균의 번식은 더하겠지요. 이도 저도 참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안 좋은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보리차로 끓여 먹으면 중금속은 보리가 어느 정도 흡수해서 버리게 되고 미세 플라스틱에 안전하면서 각종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생수는 미네랄과 중금속에서 안전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수 전용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나노 미세 플라스틱까지 거를 수는 없기 때문에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9%의 미세 플라스틱을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몸에 쌓인 나노플라스틱을 해독하는 방법이 최선인 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화과 식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며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인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 미네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결합을 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땀으로 배출하는 기전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을 멀리하는 것이겠죠. 종이컵, 티백을 멀리하고 높은 온도에서 종이 호일 사용을 자제하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의 생활화를 통해 평소에 미세 플라스틱과의 접촉을 적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해 앞으로 건강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